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탄핵을 기각할 걸로 보이는 헌법재판관들의 좀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다, 집안의 어르신의 분위기가 어떻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좌빨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지 못한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탄핵 기각에 설 거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그 사람의 가족이 어디에 다니는데 가족이 요즘 아버지 상태를 전하는데 이렇다더라, 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집안의 성격이나 또 집안의 연고, 또 집안에서 나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유력한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대체로 기각을 바라는 쪽에서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기각이 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각이 확실하다는 이야기 중에 과학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은 어쨌거나 쥐푸라기라도 다 믿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수 헌법재판관과 가까운 전직 대법관이 확인을 했다. 그래서 결과가 4대4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윤통과 변호인단도 물밑에서 살을 걸고 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관건이 된 사람은 다크호스인 김복형 헌법재판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면 이런 썰이 있다고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소개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어떤 언론인가 하면 보수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쪽에 좀 서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중앙일보 보도예요.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자, 한덕수 탄핵 선고 때 정계승과 맞짱을 떴다, 야당 공포 몰아넣은 김복형 반전이라는 기사가요,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오늘 새벽 5시로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재판관 1인 즉 김복형의 한덕수 기각 의견은 한덕수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발표가 지난 3월 24일 날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선고 때 나왔죠. 그래서 각하가 2명이고 또 1명은 기각이 5인데 그 중에서 김복형 이름이 유일하게 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기각이 아니라 완전 기각을 김복형 재판관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이전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4대4일 때 기각에 섰죠.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 때문에 5대3, 4대4 대립설이 떠올랐고 야당이 지금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쯤 전에는 별 특징 없는 중도파로 분류되던 김복형 재판관이 이진숙, 한덕수 탄핵 선고를 통해 캐스팅 보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그러면 내일 윤통 탄핵 선고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복형과 더불어서 파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은 어떤 입장에 설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4명은요 확고하게 어떤 사실이든 좌파의 입장에 무조건 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중도 보수 4명 그러니까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가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4명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김복형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3월 24일 헌재 선고 때 2사람이 정면 충돌했는데 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고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청문회는 예배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8인 재판관들이 적게는 2, 크게는 4 이렇게 무리를 지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유독 돋보였는데 하나는 정계선이라는 거죠. 자, 재판관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죠. 조한창과 더불어 최상목이가 지난 12월 31일 날 임명했잖아요. 정계선이 유명 인사가 됐고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판사 모임 활동을 한 이력이 보수의 공격 대상이 됐고, 그는 홀로 한덕수를 파면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진보 세력이 자신의 기대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이 헌재 민명행위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40여까지 포함해서 그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제일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정영식이나 조한창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은 안 했는데 김복형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복형을 알던 법조계 인물은 저 사람이 다크호스다라고 그랬는데, 윤통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 각종 설왕설래 설문설 중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주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연이 됐느냐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김복형 재판관은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재미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법리로는 헌법재판관의 최고 실력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에 갈등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아까 말한 대로 전형적인 법관이고 재미없고 여기저기 단체나 색깔에 따라 기웃거리지도 않고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재판하고 법정만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재산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태어났고 부산에 서여고 나왔고 서울대 법대 들어갔고 그리고 92년에 사법시험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4시고 원희룡, 나경원, 금태섭이 동기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2002년 프랑스 파리 이대학으로 2년 연수를 갔다 왔고 그 외에는 재판만 해왔고 서울 근무가 많았지만은 지방에도 많이 다녔고 민사, 행정, 가사 등 여러 형태의 재판을 두루 다뤘고 그래서 김복형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만 계속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이 지명했으니까 여도 야도 아니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논란도 임명 과정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이슈와 관련된 질문 대부분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만 반복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불만이냐? 번호판 한 3개 정도 들고 있으면 되겠다. 예스나 노냐 이것만 쓰라는 거죠. 지금 재판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이 여야에서 다 나왔어요. 박지원이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거냐? 소신껏 이야기해야지.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이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김복형이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예 그러면 답변을 안 하고 뭐라고 계세요? 하니까 김복형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묻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물으니까 민주당 의원이 17초 동안이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전을 훑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는 답을 전혀 안 하고 내성적이고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자를 만나도 명함을 안 주고 다음에 만나자 이러고 그러니 정치 색깔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복형이 경우에 따라서 탄핵 기각에 설 수 있다는 게 지금 김복형의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서 통제 불능한 사람이다. 누구도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그렇게 보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법에 따라 꼬치꼬치 따져서 하는 원칙형이지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리 해석에 따라 인용에 설 수도 있고 기각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기사에 현직 판사 한 명이 김복형 재판관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5대3이 된다면 5쪽에서 조한창, 김영두, 정영식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김복형은 정치적 색깔도 없고 무색무취하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파가 김복형 재판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서 포섭하면 4대4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 가시화된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중도로 분류되던 김영도와 함께 탄핵 기각 사인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야당이 이게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윤통 탄핵 선고와 이준수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는 서로가 확실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윤통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볼 수 없다. 근데 한간에 찌라시의 핵심은 대부분 김복형 재판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윤통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삭제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를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바람에 다른 재판관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를 아는 다른 현직 재판관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헌법 문항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되살려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복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와 관련해서 선고문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정작 본문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겁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했다면 한덕수 직대가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제목은 내란이 들어있고 본문에는 내란에 대한 판단이 없다. 그것은 처음에 썼다가 지웠다는 걸 건데 그렇게 된 것은 내란에 대한 판단을 썼다가 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간에 돌아다니는 조한창과 정영식 재판관이 기각이 아니다, 각하다. 즉 탄핵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판결한다면 강한 기각을 할 것이다. 어쨌든 결과로는 지금 탄핵 반대에 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쌍방이 여러 가지로 이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서로가 각자가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 8대 빵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의힘은 4대 4라고 혹은 5대 3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요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대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점쟁이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마 그럴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좌우간 헌재가 팽의를 종결하고 사실상 팽결을 한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설득해서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냥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된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가 하나로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가자라고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복형 재판관을 중앙일보가 저렇게까지 봤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